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복주머니 특강 또 이어서 위험물 쪽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류 위험물입니다. 제가 아까 삼류 위험물은 성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그죠? 얘는 안 된다, 공기, 그죠? 얘는 물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황린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황화리는 이류예요, 그죠? 황리는 삼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제 잘 나옵니다. 왜냐면 그 출제위원들이 알아요. 학생들이 이런 거 헷갈려하는 거. 그래서 황화린이 세 글자, 황린이 두 글자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황화린이 이류, 그죠? 황린이 삼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 알류, 여기가 50kg, 그죠? 그리고 금, 칼, 무슨 물들, 뭐 탄화물, 그죠? 뭐 수소화물, 인화물 이런 애들이 다 몇 킬로? 300kg. 맞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1, 2, 5, 3, 1, 2, 5, 3, 10, 20, 50,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을 탄화시켰을 때 탄화물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 정의에 가보면 고체 또는 액체다. 공기 중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공기 접촉 조심해야 되고 물과 접촉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성질에 가보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기 중에 뭐를 하더라? 자연 발화를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물과 반응한다,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과 발화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얘 나와 있죠. 황린. 황린은 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얘 하나만 있어요. 즉 얘는 어디에 보관을 해도 된다? 물속에 보관을 해도 된다. 공기와 접촉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발화점이 34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얘 4개만.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과 만날 시 가연성 가스가, 그래서 금수성이 되게 강한 애들이 다 들어가 있고, 황린만 금수성이 없어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은 물이나 공기 접촉 시 폭발 위험이다.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황린은 공기와 접촉 시 자연 발화한다. 금수성이 없다, 얘는. 그죠? 뭐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칼륨, 나트륨은 석유. 뭐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벤젠이나 핵산, 뭐 질소 충전. 황린은 공기의 접촉을 피하며 물로 보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소화 방법이 어차피 또 우리는 포인트다. 이거 소화 방법. 자, 대부분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피복, 건조사, 그죠? 황린만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그러면 이 나머지 물품들 있죠? 주수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무슨 가스가 나오냐? 요거 잘 나오죠, 여러분들. 특히 요거 두 개. 인화칼슘은 주수를 하면 포스핀이 나와요.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나옵니다. 탄화알루미늄, 메탄 나오고요. 칼륨, 나트륨, 알칼리, 수소화리튬은 수소가 나온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 주수시. 아셨습니까? 요게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사류 위험물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은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뭐부터 정리해야 돼, 우리? 당연히 지정수량, 그죠? 인화성 액체고 인화가 쉬운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인하가 쉽다라는 건 뭐가 낮다라는 거냐면 인하점이 낮은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특수인하물, 그죠? 50L. 일석이류에 비수용성과 뭐가 있더라? 수용성이 있더라. 비수용성과 수용성. 비수용성에는 휘발유와 벤젠, 수용성에는 시아나수소와 아세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200L와 몇 리터? 400L. 자, 알코올류는 400L. 뭐 이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뭐 등유경이 있고요. 뭐 수용성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1000L, 2000L, 그죠? 삼석유류 비수용성과 수용성 2000에 4000, 그죠? 사석유류 6000, 그죠? 동식물류 10,000.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제가 예전에 어차피 50m는 외워두라고 했었고 비수용과 수용성이 2배라 그랬죠. 2배. 비수용성 시작이 200m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그죠? 얘는 그대로 내려와요. 알코올류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 위에 3개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가 1000L예요. 그럼 또 얘를 2배 합니다. 그럼 얘가 2000이겠죠, 그죠? 수용성은. 그리고 나서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또 2000이죠. 또 2배. 맞습니까? 그리고 얘 2개 더하면 얘가 또 나오죠. 6000. 그죠? 그리고 위에 것도 2개 더하면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순서는 항상 비수순입니다. 비수. 비수용성, 수용성. 비수용성, 수용성. 비수용성, 수용성. 아셨죠? 그리고 알코올류는 뭐 비수용성, 수용성 얘기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정수량, 사료위험물의 지정수량이고, 자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사료위험물의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료위험물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하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험물들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액체로서 인하의 위험성이 큰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낮은 애들? 얘가 낮은 애들. 맞습니까? 그래서 특수인하물이라는 게 있고 이氧화탄소나 디에틸에틸, 그죠? 그래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 또는 인하점이 20도 이하고 B점이 40도. 그래서 여기 끊어서 여러분들 발화점이 100도 이하 또는 인하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애들을 우리가 특수인하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시험제 잘 나오는 건 요 4개. 알코올류 빼고 요 인하점 구분 있죠. 1석유류는 아휘가 있는데 21도. 2석유류는 등경이 있는데 70도. 그죠? 3석유류는 중클이 있는데 200도. 요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하점 구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어유, 실린더유가 4석유류인데 250도. 맞습니까? 네. 동식물류는 그냥 동식물에서 짠 건데 250도 미만. 해가지고 이 인하점 구분은 완벽하게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그리고 이 동식물류에 가보면 요오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오드 값이 큰 애일수록 자연 발화가 쉽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하나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료위험물의 성질. 얘네들이 대부분 인하점이 낮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인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중이 이 애들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위험물들이 원래 S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S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물 위에 떠요. 그리고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대요. 그래서 증기 비중이 몇보다 크다? 1보다 커요. 즉 어디에 깔아앉는 거예요? 아래쪽에 깔아앉는 거예요. 아래쪽에 깔아앉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무겁답니다. 근데 시아나수소는 어떻대요?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氧화탄소는 1보다 크고 시아나수소의 증기 비중은 가볍다. 조금 특이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여기 보시면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요게 어디로 깔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깔리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 깔리니까 얘가 뭐가 되기 쉽다? 축적이 되기 쉽다. 맞나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뭐에 녹기 어렵대요? 물에 녹기 어렵대요.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고 특히 하한이 낮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소 하한계 얘기하는 겁니다. 하한계.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위험성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인화가 되고 약간의 증기 누설이 되더라도 쉽게 연소 범위를 만든대요. 그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쉽게. 그리고 증기 비중이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고요. 요거 잘 나옵니다. 대부분 비전도성 유체여서 정전기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액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수용성이에요. 근데 일부 수용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비수용성이다라는 거. 자,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직사광석 및 화기염금. 자, 이거 화기염금 잘 보시고요. 증기누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축적이 쉽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정전기 축적에 주의해야 된다. 정전기 잘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뭐 특수인화물인 얘네들은 동, 은, 수은, 마그네슘을 피하고 철, 알루미늄에 저장을 해라.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소화 방법. 사료위험물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주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수 절대 하면 안 되고, 요런 애들. 이한, 질식.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 포. 그리고 수용성 위험물 화재하면은 알코올포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 주수는 절대 금지다. 뭐 때문에? 연소면 확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 자, 오류위험물은 우리가 자기반응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자기반응성 물질들은 유질, 이런 애들 들어가 있어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죠? 그리고 니트로, 아조, 디아조, 히드라. 그리고 히드로. 자, 우리가 니아이 200kg. 그죠? 여기 히드로 100kg. 얘 10kg.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반응성 물질은 내부에 뭐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다? 산소.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꼭 얘를 포인트로 봐라. 요거 폭발. 그래서 얘는 폭약이나 뭐의 원료가 된다? 화약의 원료가 된다. 폭약이나 화약의 원료가 되고, 얘 이름이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자, 성질에 가보면요. 그래서 성질 한번 가볼게요. 별도의 산소 공급이 없어도 가열 충격에 의해 연소와 폭발을 하더라. 가열 충격 마찰로 폭발을 하더라. 그죠? 폭발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폭발이란 말이 꼭 들어가고, S가 1보다 크고. 자, 얘는요, 자연 발화 위험도 있어요. 자, 얘는 자기 반응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얘도 같이 가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유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질소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험성 가보십시오. 산소 없이도 연소가 가능하며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장 취급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소화 방법이 얘는 질식으로 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질식으로 끄게 되면 질식 자체가 산소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얘 자체가요, 여러분 이 오류위험물 자체가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질식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끈다? 다량의 물을 뿌려서 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다음 이제 육류위험물은 과과질. 자, 근데 과염소산 염류, 질산 염류, 뒤에 염류 붙으면 1류 위험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1류가 산화성 고체였잖아요. 그죠? 얘는 산화성 액체예요. 산화성 액체고 지정수량이 3개니까 300kg. 자, 액체다.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 질산은 1.49 이상인 것, 비중이 요런 애들만 육류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에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되어 있고, 액체로서 자체가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고요.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강산성을 갖는데요. 그리고 물에 녹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 모두 무기화합물이고 S가 또 1보다 크답니다.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고요. 뭐 화기염금, 직사광선 차단, 가연물과 접촉 피하고, 용기는 내산성으로 하며 밀봉, 밀전,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읽어보시고요. 자, 소화 방법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포인트는 예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과염소산과 질산은 주수 안 됩니다. 근데 주수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과산화수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류 위험물이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산화성 액체가.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화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연소, 화재 이런 걸 배우지만서도 연소와 화재를 결국 우린 꺼야 되는 게 소방의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연소에 3요소와 4요소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3요소에 뭐가 있었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4요소에는요, 거기에 연쇄 반응까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3요소와 4요소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제거하여 연소 효과를 끊는 걸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가보시면 여기가 산소, 점화원, 가연물, 그죠? 연쇄 반응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요, 끊어요. 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점화원을 없애는 거, 걔를 우리가 소화할 때 냉각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가연물을 없애는 걸 제거소화, 또는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는 걸 희석소화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연쇄 반응을 끊는 걸 우리는 부촉매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를 끊는 걸 질식소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질식소화.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죠, 위에. 이렇게. 즉 지금 냉각, 질식, 제거, 희석.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화요?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소화. 이 물리적 소화는 질식, 냉각, 제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질식은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냉각은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거. 제거는 가연물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 아셨죠? 자, 근데 이 부촉매는요, 뭔가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끊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 아셨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촉매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화요? 부촉매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여기 얘가 나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 냉각소화부터 한번 가봅시다. 얘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발화점 이하로. 그래서 물의 흡열 반응을 이용하여 열을 제거한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가장 큰 게 요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뭐가 크냐면 이런 애들이 커요. 비열 크고요. 증발잡열이라는 게 커서 얘가 물이라는 게 뭐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 거기서 이제 흡열하는 효과가 진짜 크다 그랬죠, 그죠? 이 증발잡열이라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이 증발잡열이 53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융해잡열이 8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냉각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화요? 냉각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물소화약제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스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뭐 CO2라던가 할론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냉각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물이 제일 센 거죠. 냉각이 물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질식소화라는 게 나와요. 질식.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산소 농도를 21%에서 몇 프로? 그렇죠. 낮춰주는 거. 그래서 15% 이하로 산소를 낮춰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희석질식이나 피복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희석질식은 농도를 낮추는 거고, 맞습니까? 얘는 무거운 걸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다 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화 방법에는 불연성 기체로
소화하는 방법이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특히 이거 이산화탄소, 그죠? 또는 포로 덮는데요. 또는 담요나 수건으로 덮는데요. 또는 연소실을 완전히 밀폐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팽창, 질석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한답니다. 다 덮는 거죠. 그리고 유화소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화질식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유화소화 그냥 단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유. 그러니까 약간 물보다 무거운, 즉 휘발성이 조금 낮은 애들, 그죠? 휘발성이 조금 낮은 애들. 자, 여기에서 내가 물을 뭐로 뿌렸을 때, 무상으로 뿌렸을 때, 안개 모양으로 뿌렸을 때, 맞습니까? 또는 뭐 포소화약제를 방사하거나 라고 나와 있지만 포소화약제보다는 얘를 보시면 좋습니다. 무상으로 뿌렸을 때 유류 표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형성이 된대요. 얇은 층이 형성이 돼서 그 얇은 층이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을 유화소화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름이 유화소화입니다. 유화소화. 아셨죠? 자, 그리고 위에 가보면 제거소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가염물을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 방법의 종류가 이런 게 있대요. 특히 요거 양초 촛불 요거 제거입니다. 아셨죠? 산불 시 나무를 벌목한다. 폭발물의 후폭풍. 요것도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옆에다가 폭탄을 터뜨린다 그러죠. 폭탄. 그럼 폭탄을 터뜨리면 이 후폭풍이 얘를 날려버린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제거예요. 그리고 전기화재일 땐 전원 차단, 가스일 땐 공급 차단. 그죠? 그래서 요거랑 질식을 많이 섞어놔요. 그래서 두 개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다음 중 제거 소화가 아닌 거, 다음 중 질식 소화가 아닌 거, 이렇게 고르는 거 나오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죠? 부촉매 소화는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부촉매제. 그래서 연쇄 반응을 차단한대요. 연쇄 반응을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강화액 소화약제, 뭐 칼륨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부촉매는 대부분 이제 할론 계열에서 많이 나타나죠. 또는 할로겐 화합물, 또는 이제 분말 이런 데서 이제 부촉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전에, 약제를 정리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소화론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약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물부터 시작해서 뭐 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론도 있고요. 뭐 할로겐 화합물도 있고요. 그죠? 뒤에 가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 분말도 있고요. 맞습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먼저 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물이죠. 물 소화약제부터 볼까요? 물은 냉각 질식이 높고, 그러니까 이 중에 냉각이 더 커요. 아셨죠?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야 돼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비압축성 유체예요, 여러분들. 물은 아셨죠? 그리고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높대요. 그리고 원래는 물은 A급밖에 못 꺼요. 근데 주수 방법에 따라 BC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수 했을 때? 무상주수 했을 때. 그래서 무상주수 했을 때 B급도 가능하고 C급도 무상주수 했을 때 전기화재도 끌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물이 뭘로 바뀐다? 그렇죠. 비전도성으로 바뀐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질이 이런 애들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크기 때문에 얘는 뭐가 좋다라는 거냐면 얘가 좋다. 맞습니까? 흡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얘가 수증기가 됐을 때 부피 팽창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질식도 가능하다. 질식. 그리고 얘 물질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극성 교무결합이나 또는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결합력이 되게 강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소화효과. 냉각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냉각. 주소화. 비열과 증발잡열, 기화열이 커서 냉각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분무상에 입자는 열을 더 빨리 흡수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분무 상태로 뿌리면 소화 효과가 어떻게 된다? 증대된다. 아셨죠? 소화 효과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식은 뭐예요? 기화 시 1650배에서 1700배 정도 팽창되어 질식 효과. 그죠? 일반적으로 냉각 효과보다는 어떻다? 효과가 조금 적다.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 하나 보시고, 유화효과라는 건 중진류 쪽에서 분무 상태로 뿌렸을 때 에멀전층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위를 덮는다 그랬죠. 희석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성 가염물에서 농도를 낮출 수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알코올이랑 알코올 화재가 났다. 알코올이 수용성이거든요. 아셨나요? 그럼 알코올이 수용성인데 이 수용성 유류에서 불이 났어요. 알코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자 많은 물을 때려 붓잖아요. 그럼 이 알코올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희석됩니다.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얘를 우리가 희석수화라고 얘기합니다. 타격 효과는 약간 압력을 세게 해서 때리는 거죠. 때려서 불을 끄는 거. 그래서 봉상이나 적상 쪽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점, 단점. 장점, 냉각 질식 뛰어남. 인체 무해. 그죠?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첨가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을요, 다른 약재와 섞어 쓸 수 있어요. 첨가제라는 걸 섞어 쓸 수 있다. 단점은 뭐예요? 동결이 쉽고 겨울철에 보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얘가 젖게 하니까 2차적인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불이 나지 않은 가연물 쪽에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자, 물을 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 모양, 그러니까 소화전 같은 데서 물이 나오는 이렇게 봉,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쪽에서 물이 나와요. 요게 적.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좀 더 물을 얇게 쏘는 게 무상. 그래서 안개 모양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봉상과 적상은 A급에서 일반 화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안개 있죠, 안개. 안개 모양으로 뿌리는 무상은 얘가 가능하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C급일 때 잘 보시면 돼요. C급일 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아까 비전도성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소화 효과는 무상 쪽이 제일 큽니다. 무상이 제일 좋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첨가제 섞을 수 있다 그랬죠? 이 첨가제를 섞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거 잘 나오죠 또. 그래서 부동액을 섞으면 얘를 방지할 수 있대요. 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프로필렌 글리콜, 염화칼슘 이런 게 있고, 자, 증점제는 얘를 증가시킨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 물이 되게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재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게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불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침투제 잘 나오거든요. 얘는 표면 장력이라는 걸 감소시켜서 침투성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얘도 산림화재나 또는 깊은 곳에서 나는 화재에 효과적이래요. 유화재는 유화층을 형성, 아까 유화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유화효과를 억지로 만들 수 있대요. 유화재. 강화액. 요건 이제 탄산칼륨을 물에 섞는 거예요. 또는 뭐 인산암모늄을 섞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보십시오. 얘. 그래서 이 탄산칼륨이 섞이면 물이 원래 부촉매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추가가 됩니다. 부촉매 소화효과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소화효과가 더 좋아지죠. 그리고 어는 점도 보완할 수 있대요. 어는 점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물에서 부촉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ABC급 화재에 효과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K급 소화기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물소화약제라고 얘기를 한다. 물소화약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고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나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저희 또 특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약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얼른 요거 원론 끝내고 원론을 정리를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규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법규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특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